예, 지금 저거는 지금 기울어진 저울, 법원의 상징이 보통 저울이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농단 사태를 위해서 지금 법원은 기울어진 저울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사항을 하나씩 붙이면서 저 기울어진 저울을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 더 붙여야. 네. 다 떼주세요.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농단은 상권 분립이라는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핵심에 있는 영역을 건드리고 그것을 침해하고 그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그런 가장 나쁜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차대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헌정질서 부정이라는 그런 거의 국사법 수준의 잘못을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책임자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논의도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는 번스러운 행위죠. 자신의 잘못을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이 사법 법원의 그러니까 수사 방해 행위 이 두 가지만 지금 언론 지상을 장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치의 확립을 생각하고 민주주의 정착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의 상태로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사후 처리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국회는 지금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직무유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정조사를 시작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그의 진상에 따른 책임자가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회가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죠. 탄핵이라는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현대 국가에 있어서 탄핵 처벌하는 것은 대부분 친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미국만 해도 연방대 법관이 8명이 탄핵되기도 했거든요. 연방 법관이죠. 어쨌든 그런 제도,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직무유기의 상태로 또는 이 사법농단의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으로는 지금 지도부 구성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죠. 원내대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국회 지도부는 분명히 어떤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제는 국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국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나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국회에 당부하겠습니다. 국회가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임시국회이고요. 이제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개입을 해서 국정조사와 탄핵 절차와 그리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 세 가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저 국회의원들이 사법농단의 공범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뭔가 제대로 된
국정을 펼쳐나가는 그런 주체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들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고 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서 강제징용 재판을 어떻게 미룰 것인지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강제 재판을 몇 년 동안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뤄오는 이런 일들까지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저히 이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의 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기대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이죠. 사법부와 그리고 청와대 이 모든 권력 집단이 여기에 관여되고 있는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장은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고 당시 대법원의 핵심인 양승태, 박병대 등 핵심적인 주도적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자발적 협조만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의 법률과 제도 아래서 과연 이러한 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몇 개월 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국회는 자신의 임무를 방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국회의원 상당 수십 명에 대한 사찰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처의 그 내용을 촉구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은 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국회의 논의를 통해 가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반드시 지금부터 수행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로 하고 국회에 대해서 3대 요구를 앞으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3대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법 2개의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은 크게 2가지로 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재판 절차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지금 사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주도자라기보다는 이미 사법농단과 사법적폐의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많은 주된 수사와 진실 발견을 위한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19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통상적인 법관과 절차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특별재판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는 방식, 국민의 감시 속에서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 재판 절차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 더 늦으면 기소가 된 후에 만약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재판 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과 함께 지금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사실 수많은 사법농단 피해자들 재판 사건에 대해서 당시부터 수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사법농단이 터진 상황에서 과연 그런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재심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다시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심 사유를 다시 규정을
하는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했고요. 그와 별도로 피해구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국가와 각 이해관계자들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그 권고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별법은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는 국민적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장도 계속 기각되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을 더 넘어서서 근본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박병대 등 전혀 지금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진상 규명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런 국정조사를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당장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시국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국회는 대법관을 포함해서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이 사법 적폐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 절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현재 헌법과 국회법 등 각종 법에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대법원에서는 그 핵심적인 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뭐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언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사법농단에 관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땅에 떨어뜨린 이 법관들이 지금도 재판에 계속 관여를 하면서 재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고 하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서는 정직 1년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 자체는 그 징계 절차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법권의 독립을 땅에 떨어뜨린 법관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배제될 수 있도록 법관 탄핵 절차를 통해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대통령 탄핵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큰 진전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가 있으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뜻과 의지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법농단 특별법, 국정조사 그리고 법관 탄핵소추 이 세 가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체 국민이 피해자 아니냐,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피해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국헌문란과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렇게 이 의비를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의견이 모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이른바 월요일 작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해제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셀프 진상 규명은 잘 안 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셀프 재판도 고나마나 아니겠느냐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말 안 해도 다 예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분쟁이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검찰, 행정부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원이 지금 법원에 의해서 말하자면 좌절당하고 있는 거죠. 마음껏의 압수수색 영장, 뭐 구속영장도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를 하는데 기본이고 대개 뭐 99% 가까이 아마 발부가 되고 있는 이런 관행에 비춰보면 마음껏 중에 3건만 발부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럼 국회,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나서서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말하자면 특별법, 특별재판부와 피해자 특별구제를 위한 그런 이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적폐법관 쫓아내기 위한 탄핵,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전 잘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촉구를 하지만 실제로 아마 제대로 신속하게 잘 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정도 없지 않습니까? 뭐 다들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나서야 된다. 말하자면 전체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된 게 국민들이 한번 좀 의지를 표명하자, 확실하게 한번 좀 대중적 의지를 표명하자 해서 9월 1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규모 있는 대중집회를 개최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마 뭐 구체적인 기획은 저희들 기획단위들이 오늘 좀 더 추가로 진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최초로 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마 그런 이 집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울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으로도 사법농단과 재판들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7월 26일 날 광주 지역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9월 9일 날 토론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대구가 9월 12일 날로 예정되어 있고, 대전도 곧 날짜를 아마 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번져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의 순회 토론회, 그리고 시국선언, 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자. 세 번째로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집회만이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추진하지만, 중요한 점은 선언운동을 하자. 이 사법적폐, 그 다음에 재판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피해자 구제, 이런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지역과 부문별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해서 한 1만인 선언들을 하고 이것을 신문 전면 광고를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지역에서 하고 여러 부문에서 하면 뭐 5군데서 하면 5만 명 선언이 되고 10군데서 하면 10만인 선언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갖다가 좀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정도로 오늘 결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후에 아마 사태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또 국민적 행동도 뭐 대법원에서 시작해서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구속 행동들도 적극적으로 모시켜 나가자, 이렇게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